저는 박현철 변호사의 기술유출연구소라는 채널을 운영 중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저는 보강TV를 운영하고 있는 묘장 스님입니다. 스님, 관상 좀 보시나요? 네. 관상, 제 관상은 어떻습니까? 애기 같으신데. 아니, 변호사한테 얘기 같다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것 같아요? 제 관상 딱 보면. 저는 사람을 제일 먼저 볼 때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얼굴보다는 체상을 봅니다. 전체. 전체 그 사람의 흐름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있죠. 세밀한 부분을 그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제가 봐서는 변호사님은 요즘에 좀 약간 그 근심이 있으신 것 같아. 명궁 쪽이 반짝거리지를 않으면 살짝 그 근심이 있지 않을까. 명궁이라는 건 이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카시아 레코드가 저장되는 곳, 눈썹과 눈썹 사이죠. 그 여기를 깔끔하게 하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인가요? 이게 뭐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가 이제 남자분들한테 이거는 좀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관록을 먹거나 조금 사회적으로 출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명궁자리가 깨끗하고 빛이 나는 게 좋아요. 그분이 저 요번에 승진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남자분들은 명궁을 봐요. 여자분들은 참고로 이제 누담이라 그래서 누당이라 그래서 이 눈밑 보면 거의 대부분 답이 나오죠. 그러면 제 이 명궁을 어떻게 해야지 좀 뭐 로션을 많이 바르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그런 거는 모르. 뭐 어떻게 이게 자연스럽게 뭐 된다는 게 아니라 뭐 자연스럽게 이제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그분의 운이 좋아지거나 그 어떤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요. 저희 이제 오시는 그 신도분들도 막 뭐 맞으시더라고요. 막 물광도 맞고. 그런 거 안 하셔도요. 심상이 좋아지면,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요. 그 사람 옆에 이제 아우라라고 그래서 빛이 나요. 얼굴도 빛이 나고, 몸 전체에서 빛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 왜 성자들의 뒤에 보면 아우라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도. 아우라도 7가지 색깔이기 때문에 저는 딱 들어왔을 때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그걸 봐요. 탁기가 많은 분도 있고. 저는 탁기는 없죠. 그런 건 없으시죠. 근데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맑지 않나요? 깨끗한 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저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변호사보다는 학자의 얼굴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말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교수나 뭐 어떤 변호사나 말하는 직업은 똑같지만 제가 봐서는 교육자의 삶? 그게 더 평탄하고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제 논문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또 다른 것도 혹시 없을까요? 제 얼굴에서 읽으실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저는 제일 먼저 뭘 봤냐면 아까 이제 그 체상을 먼저 봤고요. 그리고 이 이마 쪽이 사람 이마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짧게 해서 이마를 다 드러내는 건요. 내가 천운을 받겠다라는 어떤 사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냥 좋아요. 그럼 제 일단은 관상 얘기는 좀 여기까지 하고. 네. 스님, 저 아시잖아요. 저 주로 형사사건 많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 저를 찾아오는 분들을 제가 이제 처음 뵀을 때 그분들의 말, 그리고 행동, 예. 얼굴, 이런 거에서 느낌을 받아요. 그렇겠죠. 특히 전화로 상담 오시는 분들 그 목소리 톤.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떻게 살아오셨겠구나? 그런 느낌들이겠죠. 예를 들어 굉장히 어떤 품위 있는 분이 한번 찾아오셨는데 현재 경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과거에 왠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서 혹시 예전에 뭐 하셨냐 그랬더니 삼성전자 부장까지 하고 퇴직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저보다도 스님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을 훨씬 많이 만나셨을 텐데 스님께서도 어떤 사람의 얼굴 이런 외양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어느 정도 아시죠? 그러면 저는 이제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 그냥 3초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문을 열고 오는 순간, 아, 이러면 뭐, 정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 보이스 칼라라고 그러죠. 목소리 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안 보고 옛날 라디오 시대가 있었잖아요. 성우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전화로 또는 딱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아까 제가 오라 얘기를 드렸죠. 차크라. 차크라 칠 얘기인가요? 차크라. 아우라라고 하신 게 차크라 얘기 말씀이셨나요? 그렇죠. 7가지 색깔의 그 차크라가 순간 딱 보이면, 아, 이 사람 욕심 많구나. 이 사람 바람둥이구나. 이 사람은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는구나. 이 사람은 왕이 될 상의로소이다. 뭐 이런 관상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주 뭐 100%다는 말할 수 없어도 수행자들은 저는 대충 알 거라고 봐요. 저뿐만 아니라 이건 뭐 저를 얘기를 국한시키는 건 아니에요. 안다고 봐요. 아니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차크라 그게 어떻게 느껴진다는 건지. 차크라가 이제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 물질적이고 동물적인 걸 추구하시는 분들은 약간 붉은색이 있고,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면 파란색이나 보라색은 미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주 영적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황금색 같은 게 많이 보이면 아, 욕심이 많다. 그거는 보인다? 이제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 본다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 방가 사유상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생각과 사유는 다른데, 이 수행자나 스님들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유하는 거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라요. 눈 안에 또 눈이 들어있거든요. 뭐 심안이라고도 하고, 뭐 영안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그냥 제가 눈이 상당히 밝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보여지신다는 거죠. 저는 단지 C가 아니고 느낀다. 느끼는 거죠. 느낀다. 자, 그럼 오늘 스님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여쭤볼 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모셨는데,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예. 특히 이제 고소를 당하거나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올해 초에 신년 운세를 봤는데 거기에서 올해 관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겼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뭐 이런 게 일반인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렇죠. 저희야 뭐 일상적인 일이니까. 근데 이게 관제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요? 말 그대로 우리가 국가기관의 어떤 처벌을 기다리고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니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근데 관제라는 게 처음에 관제가 나기 전에 어떤 이상 징후가 있어요. 시그널이 있는데 꼭 거기 관제가 나기 전에 구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제와 구설은 우리가 합성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냥 관제 따로 구설 따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꼭 관제하면 구설이 따라 붙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 이제 신년 운세를 보러 갔는데 올해 관제가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바짝 긴장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혹시 구설을 지금 타지 않나?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보면 며칠만 더 일찍 왔어도 하는 분도 있어요. 그 기점이 있거든요. 꼭 나중에 와서 그때 좀 강력하게 얘기해 주지 그랬냐,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관제라는 거는 그게 수옥살로 갈지 갇힐지 아니면은 관제와 구설에서 그냥 끝날지, 이거는 그분의 그 한 해의 흐름, 그리고 그분의 사주의 원국, 그리고 대운, 이런 것도 살펴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관제라는 게 있다고 뭐 100% 소송이나 뭐 고소를 당하는 건 아닐 텐데, 네. 관제가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적어도 구설 때문에 내가 돈이 나가야 되거나 지출을 해야 되거나 좀 망신을 당하거나 그럴 일은 있다는 거죠. 꼭 그걸 내가 뭐 갇힌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관제는. 관제를 탄다는 거는 불편한 상황을 자꾸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보러 왔는데 관제도 이 경중이 있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몇 년을 살지. 실은 그렇게 물어보면 마음은 괴롭죠. 말하는 저로서도 그분이 지살이나 역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해도 저는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듣는 분들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겠어요. 좀 위로를 드리려고 하죠. 그런 분들한테. 저를 찾아오시는 이제 분들 중에 특히 제가 이제 기술 유출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대기업 연구원들이 많으세요. 네. 그리고 그분들의 얼굴을 보고 또 말씀하시는 모습 등을 보면 아, 이분 참 공부 많이 하셨겠다. 이런 느낌 받고 실제로 그분들 중에 뭐 대부분이 석박사는 뭐 가방끈 굉장히 긴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들 중 상당수가 굉장히 억울한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이렇게 걸려들고 네. 그러면 이런 관제라는 것이 유독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시점에 네.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건지. 제가 이제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주 명리로 보는 것도 있지만 매화역수라고 해가지고 절집안에서 보는 그 숫자가 있어요. 구진법으로 보는 거. 근데 그것도 참고해서 보고요. 일본에 이제 계신 분들은 12신사를 다 아시거든요. 근데 저도 12신사를 조금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겁재천이라고 그래서 겁살, 제살, 천살에 걸리거나 육해에 걸리거나 하면 아 뜨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저도. 그런데다 운까지 10년 대운까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다. 아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아, 그러면 대운도 안 좋고 또 아까 말씀하신 뭐 겁살, 제살, 천살, 천살, 육해. 육해. 그거 좀 간단하게 좀. 아 제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뺏는 거예요. 겁살은 뺏기는 거예요. 겁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어떤 내가 뺏고 뺏기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툼이 있겠죠, 당연히. 겁재. 천사라면 우리가 이제 하늘이 주는 벌이라고도 얘기하고 사주 원국이 좋으면 하늘이 주는 그 선물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살이라는 것, 겁재, 제살은 수옥살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병원에 있든 뭐 수술 때문에 갇히는 거죠. 갇히는 운이죠. 말 그대로. 아니면은 관제를 당해서 이 사람이 정말 실제 형을 살든 뭐 그렇게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 육해는 하늘은 아니지만 조상이 발동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6가지가 이제 해로움이 있다는 거고, 어떤 그 무당분들은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그 오방신의 난동이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년 운세를 보러 갔는데 올해 관제가 있다. 네. 그런 거 보면 혹시 관제라는 게 연도가 바뀌면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그 운이라는 게 입춘에서부터 다음 동지까지 이렇게 딱딱 끊어주면 좋은데요. 오고 감에 있어서 한 30%는 그 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넉넉 잡고 그분 생일 때까지는 좀 조심하라 그래요. 관제가 다 끝났는데 내가 10월생인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생일 때까지는 조심조심 하세요. 꼬리가 아직 안 나갔어요. 아, 그러면은 그해 관제가 있어도 다음에 자기 생일까지는 조심해야 된다. 네, 그렇죠. 삼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관제에 걸리신 분들은 내년이 만약에 10월이 자기 생일이다 하면 내년 10월 생일달까지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스님께서 관제가 연도에 일단 기본적으로 연도에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해가 바뀌는 다음 해 입춘 정도에 뭐 사건이 끝날 수 있냐는 게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건데, 그러면 본인 생일도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그럼요. 입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운기가 바뀌는 시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주를 놓고 얘기를 한다면 생일에 관한 것을 일간이라고 하죠. 내가 태어난 그 생일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주를 볼 때 저는 제일 먼저 뭐를 보냐면 본인의 일간을 보고 월령을 봐요. 월하고 매칭이 잘 됐느냐. 생일달은 월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관제가 끝나도 어떤 사건이 끝나도 시작과 끝이 거의 생일 무렵에 걸리더라고요. 아, 그럼 갑자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거 보면 생신 무렵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특별히 뭐 그런 게 뭐 이유가 있나요? 생일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령, 태어난 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출발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주를 봤을 때 사람들은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뭘 보러 오시는 분들, 상담 오시는 분들은 자꾸 현상에 대해서만 물어봐요. 아, 내가 잘못됐어요. 뭐 내가 어때요? 뭐 내가 뭐 사기당했어요. 그런데 저는 볼 때 이 사주를 펴놓고 딱 보면 그분의 본질이 들어있는 원령, 달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사건은 거기에서 나오고 다 거기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 생신 무렵에 돌아가시면 네. 그분이 천수를 누린 거다. 네, 그렇죠. 그것도 맞는 건가요? 네, 맞는 얘기. 그럼 그 무렵을 피해서 돌아가신 분은 그게 이제 예정에 없던 우리 사고사도 있고 급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연사도 있고, 그죠? 그 노안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천수를 다했다는 건 아마 그 생월하고 연관이 깊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잘 타고나야 된다. 뭐 어떤 분들은 실을 잘 타고나야 된다. 그건 이제 자식이나 말년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인간사에 정말 복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자기 원령에 들어있어요. 원령은 또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아서 월에서 아마 모든 것을 거기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묘장 스님과의 이야기 다음 편에도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시입니다. 묘장 스님의 보강TV 박현철 변호사의 기술유출연구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